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혜란의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들의 졸업식장, 아들의 결혼 청첩장, 그리고 훌쩍 날아온 문자 메시지. 저는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혜란은 변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따스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박혜란의 집에서는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늦겠다. 빨리 나와서 밥 먹어. 40살의 혜란은 앞치마를 두른 채 아침 식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끈한 흰 쌀밥, 구수한 된장찌개, 노릇노릇한 계란말이, 그리고 아삭한 깍두기까지. 엄마, 오늘 시험인데 도시락 꼭 싸주세요. 교복을 입은 15살 민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직 앳된 얼굴이지만 또렷한 눈빛만큼은 영특해 보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넣어줄게. 시험 잘 봐야 한다? 네. 저 이번에 전교 10등 안에 꼭 들 거예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 민호가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민호는 성실함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의욕이 대단한데? 아빠도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 우리 부자 오늘 힘내보자. 민호가 민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혜란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셋이 함께 아침을 먹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여보,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 되면 승진할 수 있다며? 그럼 우리 여름휴가 제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혜란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이번에 꼭 따낼 거야. 우리 가족 제주도 가서 푹 쉬자고. 와, 진짜요? 아빠 최고. 민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작은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호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혜란은 현관까지 따라 나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점심은 꼭 챙겨 먹고요. 알았어. 당신도 오늘 민우 학부모 상담 있다며? 우리 아들 선생님한테 칭찬 많이 들어와. 당연하죠. 우리 민우가 얼마나 착한데요. 민호가 혜란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 고마워. 늘 우리 가족 뒷바라지해주고.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래도 고맙지.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조심히 다녀와요. 혜란은 현관문 앞에 서서 남편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혜란은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혜란은 민우의 도시락을 정성껏 쌌습니다. 김치볶음밥과 함께 아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방울토마토, 그리고 깍두기까지 알록달록하게 담았습니다. 민우야, 도시락 챙겨. 감사합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민우가 도시락을 받아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시험 긴장하지 말고
아는 것만 쓰면 돼.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조심히 다녀와. 민우가 학교로 향했습니다. 혜라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꼭 좋은 대학 보내야지. 우리 부부가 못 이룬 꿈, 민우가 이뤄야 해. 혜라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알뜰하게 살림을 하면 민우의 학원비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혜란 자신은 명품 가방 하나 없이 살았지만 민우의 참고서와 학원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 똑똑하죠? 선생님이 서울대도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혜라는 남편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혜라는 민우의 학교에 학부모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민우를 극찬했습니다. 어머님, 민우 학생 정말 모범생입니다.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요. 이대로만 하면 좋은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혜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우리 민우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혜란은 빨리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나온 혜란은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삼겹살을 구워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고 남편의 프레젠테이션도 잘 됐을 테니 축하하는 의미로요. 집으로 돌아온 혜란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삼겹살을 굽고 상추와 쌈장도 준비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올 것 같다고 아침에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여보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혜라는 주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띠링.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혜라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민호 씨 부인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공식적이고 딱딱한 어조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혜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 성북경찰서 교통계 박성민 경위입니다. 경찰서요? 혜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호 씨께서 오늘 오후 2시경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네, 교통사고요?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혜란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 지금 바로 성모병원 응급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응급실이요? 얼마나 다치신 거예요? 전화상으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란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보. 혜란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안 돼. 혜란은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가스불도 끄지 못한 채 끓고 있던 된장찌개도 그대로 둔 채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제발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혜란은 계속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다리 다친 거겠지. 우리 여보 멀쩡할 거야. 혜란은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아침 현관에서 남편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때 헤라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정말 마지막 사랑한다는 말이 될 줄은. 병원 응급실 앞 헤란이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박민호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네, 저 부인이에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백발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헤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민호 환자 보호자시죠? 네. 제 남편 어떻게 됐어요? 어디 많이 다쳤어요? 헤란이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라오시죠. 조용한 곳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해주세요. 제 남편 어떻게 된 거예요? 헤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남편분께서 오늘 오후 2시경 회사 근처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빨리 말해주세요. 헤란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분께서 오후 4시 3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헤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헤란의 입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망하셨다고요? 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우리 남편 아침에 멀쩡했는데, 오늘 프레젠테이션도 있었는데, 제주도 가기로 했는데, 헤란이 비틀거렸습니다. 의사가 재빨리 헤란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부인. 안 돼. 우리 남편 보여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예요. 부인. 보여주세요. 제발. 헤란이 울부짖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응급실 안쪽 임시 안치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 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생기 넘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헤란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장난 그만해요. 일어나요. 우리 집에 가야죠. 민우가 기다려요. 헤란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 왜 이렇게 차가워요? 추워요? 제가 따뜻하게 해줄게요. 헤란이 남편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헤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우리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민우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제주도도 가기로 했잖아요. 헤란이 남편의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눈 떠요. 한 번만 더 눈 뜨면 안 돼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헤란의 울음소리만이 차가운 응급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응급실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우였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민우는 교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 괜찮아요? 민우가 안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얀 천 아래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빠, 민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빠, 아빠, 민우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아빠, 저 민우예요.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아빠가 물어보셨잖아요. 민우가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민우야. 혜란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이래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민우야. 아빠가. 혜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민우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빠. 15살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장례식장, 빈소, 박민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족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분향했습니다. 에고, 이렇게 좋은 분이 왜, 아직 40도 안 넘으셨는데, 안 됐습니다. 부인이랑 아들은 어쩌려고. 혜란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마른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옆에는 검은 학생복을 입은 민우가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왔습니다. 과장님,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인, 힘내세요.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혜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말을 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민호의 회사 부장이 혜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부인, 이건 회사에서 준비한 위로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감사합니다. 혜란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 밖 친척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혜란 씨 이제 어떻게 살려고. 남편 월급으로 겨우겨우 살았는데 아들도 고등학생인데 학비는 어떻게 되고 보험이라도 드러났으면 좋으련만. 혜란의 귀에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반응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 빈소, 대부분의 조문객이 돌아가고 혜란과 민우만 남았습니다. 민우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제가 학교 그만둘까요? 혜란이 깜짝 놀라 민우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돈 벌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일하면. 민우야. 혜란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내가 공부하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하지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빠 꿈이라고 하셨잖아.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너는 공부만 해. 엄마. 민우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무력해서. 무슨 소리야? 넌 아직 어린애야. 어른 걱정은 어른이 하는 거야. 혜란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혜란 자신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민우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해. 장례식을 마친 후 일주일 뒤 혜란의 집.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혜란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안에 정갈하게 걸려있는 정장들,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 서랍 안에 남편이 모아둔 민우의 상장들,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입니다. 혜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가입하신 생명보험건으로 왔습니다. 보험이요? 혜라는 남편이 보험에 가입한 줄 몰랐습니다. 네, 2천만 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류 작성하시면 일주일 내로 지급됩니다. 2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학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란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민우가 잠든 후 혜란은 거실에 앉아 계산을 했습니다. 회사 위로금 1천만 원, 보험금 2천만 원, 남편 퇴직금 1,500만 원, 합쳐서 4,500만 원, 월세가 50만 원, 생활비가 최소 80만 원, 민우 학원비 6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은 필요해. 4,500만 원으로는 2년밖에 못 버텨. 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우가 대학 갈 때까지는 최소 3년. 안 돼. 내가 일을 해야 해. 혜란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은 40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해서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이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네요. 컴퓨터는 다룰 줄 아세요?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일주일째 이력서를 돌렸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학교에 간 사이 혜란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구인 광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집 주방 보조와 저녁 시간대 홀 서빙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루 6시간, 한 달에 100만 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혜란은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 모집 광고를 보았습니다. 경력 없어도 됩니다.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혜란은 보험회사 면접을 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세요? 아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습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각오가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이 일 쉽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수입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란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혜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보험 설계사로 영업을 뛰고 저녁에는 중국집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8시에 집을 나가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생활. 하지만 혜란은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앞에서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민우야, 밥 먹었어? 엄마, 오늘도 늦게 오셨네요. 피곤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건강해. 너나 공부 열심히 해. 민우는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보았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로 트고 갈라진 손. 엄마 손. 아, 이거 괜찮아. 핸드크림 바르면 돼. 혜란이 손을 숨겼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날 밤 민우는 책상 앞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 꼭 성공할게요.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3개월 후 혜란의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민우 도시락을 싸고 보험 영업을 다니고 저녁에는 중국집에서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민우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란이 아파트 단지를 돌며 보험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5호보험 박혜란입니다. 필요 없어요. 딸깍.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10번을 찾아가도 한 번 만나기 힘든 게 보험 영업이었습니다. 혜란은 한숨을 쉬며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혜란을 불렀습니다. 혜란 씨?
돌아보니 옛날 남편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보험 영업하시나 봐요?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혜란 씨, 힘들게 이러지 말고. 재혼 생각 없으세요? 제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아들만 있으면 됩니다. 혜란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들이 크면 다 떠나가요. 혜란 씨도 본인 생각 좀 하세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혜란은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재혼? 말도 안 돼. 난 민우 엄마야. 다른 건 생각할 수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란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의 40살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 많이 늙었네. 혜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민우만 잘 키우면 돼. 그렇게 혜란은 자신을 다독이며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외롭고 힘든 하루를. 2년 후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혜란의 생활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혜란은 눈을 떴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민우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영양가 있는 반찬들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수험생인 민우를 위해 매일 다른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민우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네, 엄마. 민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도 새벽까지 공부했을 것입니다. 민우야, 얼굴이 왜 그래? 아픈 데 없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먼저야. 너무 무리하지 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민우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늦게 오세요? 응. 저녁에 일이 있어서. 넌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챙겨 먹어.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 엄마도 밥 꼭 챙겨 드세요. 그럼 우리 아들. 다녀오렴. 민우가 학교로 떠났습니다. 혜란은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민우가 대학만 가면. 오전 9시 혜란은 보험 상담 가방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았습니다. 2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5호보험 박혜란입니다. 필요 없어요. 딸깍. 오늘도 10집 중 9집은 문전박대였습니다. 점심시간. 혜란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점심값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통장 잔고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잔액 124만 7천 원. 다음 주면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네. 혜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의 학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머님, 민우 학생 어머니시죠? 이번 달 학원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되셔서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오늘 중으로 입금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혜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학원비 60만 원.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학원비를 내면 월세를 낼 돈이 부족했습니다. 어떡하지? 혜란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녁 중국집 오후 5시 혜란은 중국집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에서 주문을 받고 배달 나간 음식을 포장했습니다. 혜란 씨, 22번 테이블 짜장면 2개. 네, 사장님. 혜란이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래 서 있다 보니 허리와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저녁 시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뜨거운 기름이 튀고 홀에서는 손님들의 호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요. 물 좀 주세요. 짬뽕 하나 추가요. 계산이요. 헤라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헤란 씨, 괜찮아요? 주방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헤란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해. 이 일 잃으면 안 돼. 밤 10시 퇴근길. 일을 마친 헤라는 절뚝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야 했지만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헤라는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살 돈이 아까워서였습니다. 민우 겨울 패딩은 사줘야 하는데 작년 거 너무 작아졌어. 집에 도착하니 11시가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직도 안 잤어? 엄마 오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넌? 저도 먹었어요. 엄마가 해놓으신 반찬 먹었어요. 민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헤란의 얼굴은 피곤으로 가득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힘이야. 헤란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응? 제가 꼭 좋은 대학 가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 믿는다. 헤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헤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었습니다. 1년 후 마이너스 민우의 고3 겨울. 세월은 또 흘러 민우의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헤라는 3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43세 헤라는 50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성적은 전교 상위권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급 나왔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헤라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 훌륭하게 크고 있어요. 수능 당일, 헤라는 민우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찰떡. 민우야, 일어나. 오늘 수능이야. 민우가 긴장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떨려요.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했잖아. 아는 것만 쓰면 돼. 헤란이 민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믿어. 우리 아들 최고야. 네, 엄마. 다녀올게요. 민우가 시험장으로 떠났습니다. 헤라는 하루 종일 민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민우 생각만 했습니다. 제발 우리 민우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한 달 후 마이너스 수능 성적 발표일. 민우가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서울대 경영학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정말이야? 헤란이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우리 민우 정말 대단해. 3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굶었던 점심들, 아팠지만 참았던 순간들, 모든 것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가 해냈어요. 서울대 간대요. 혜라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학 합격 발표일, 민우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민우야, 정말 축하해. 혜란이 민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이제 엄마는 일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야, 민우야. 대학 등록금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하잖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엄마, 민우야, 넌 공부만 열심히 해.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효도야. 민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한때는 부드러웠을 그 손이 이제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민우의 대학 입학식. 봄날, 서울대학교 입학식장. 민우가 새내기 배지를 달고 서 있었습니다. 혜라는 뒤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값싼 옷을 입은 자신이 부끄러워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해냈다. 우리 민우가 서울대를 갔어. 입학식이 끝나고 민우가 혜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요. 그래. 모자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 민우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고 혜란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게요. 아니야, 넌 공부만 해. 좋은 성적 받아서 장학금 받으면 그게 최고야. 하지만 엄마, 괜찮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혜라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민우의 대학 생활. 민우는 대학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 장학금을 받았고 학과에서도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대학 생활 속에서 민우는 점점 어머니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2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혜라는 외로웠지만 이해했습니다. 민우가 바쁜 거겠지.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혜라는 여전히 이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보험 영업, 저녁에는 중국집.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중국집에서 일하다가 혜란이 쓰러졌습니다. 혜란 씨, 괜찮아요? 주방장이 달려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병원 가보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혜란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빈혈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란은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데.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응, 엄마는 건강해. 공부 열심히 해. 네, 엄마. 그럼 저 공부해야 해서 끊을게요. 그래, 안녕.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외롭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우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외로움은 참아야지. 헤라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4년 후 마이너스 민우의 졸업. 세월은 또 흘러 민우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민우는 대기업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저 5호그룹에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헤라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가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헤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이제 독립할 것이라는 것을. 엄마, 저 회사 근처에 원룸 구할게요.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요. 그래. 그게 좋겠다. 헤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민우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헤라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민우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엄마 어때요? 괜찮아요? 헤란이 민우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멋있다, 우리 아들. 정말 어엿한 직장인이 됐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내 노력이야. 헤란이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월급 받으면 엄마한테 드릴게요. 그만 일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넌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해.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잖아. 하지만 엄마는 아직 건강해. 걱정하지 마. 민우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헤라는 현관 앞에서 한참 동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텅 빈 집. 갑자기 쏟아지는 적막감. 이제 진짜 혼자네. 헤라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오로지 민우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민우를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민우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우는 떠나갔습니다. 당연한 거야. 아이들은 다 자라서 떠나는 거야. 헤라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똑똑한 신입사원으로 상사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민우 씨, 이번 프로젝트 자료 정말 잘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민우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승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워크숍에서 민우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팀 장미옥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영업팀 박민우입니다. 미옥은 우아하고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민우 씨, 신입인데 일 정말 잘하신다고 소문 들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겸손하시기까지. 점심 같이 먹을래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라는 여전히 보험 영업과 중국집 일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우에게 해줄 도시락도 없었습니다. 민우야, 밥은 먹었니? 헤란이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회식 있어서요. 먼저 주무세요. 그래. 술은 많이 마시지 말고. 네, 엄마. 끊을게요. 뚜뚜뚜. 헤라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는데. 헤라는 지난 세월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오로지 민우만 생각했습니다. 민우를 키우는 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우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의 인생은? 헤라는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47살. 아직 늙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너무 힘들게 살아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민우와 미옥은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미옥은 회사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민우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민우 오빠, 우리 아버지가 오빠 만나고 싶대요. 회장님이요? 응. 우리 사귀는 거 아버지한테 말했거든. 그런데 회장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오빠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오빠 칭찬 많이 하셨어. 민우는 긴장됐습니다. 회장의 딸과 사귀는 것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옥을 좋아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옥과 결혼하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회장을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회장은 위험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민우 씨 앉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 딸 이야기 많이 들었네. 자네가 아주 똑똑하고 성실하다더군. 과찬이십니다. 가정 환경이 어떻게 되나?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랬군. 어머니가 대단하시네. 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자수성가형 인재를 나는 좋아하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우는 안도했습니다. 회장의 딸과 사귀면서 민우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옥의 세계는 화려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해외여행. 민우는 그 세계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니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민우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엄마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미옥이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요. 그래. 그럼 다음 주에는?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서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갈게요. 그래. 헤라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행복하면 됐지. 내가 외롭다고 아들 붙잡을 순 없지. 민우는 회사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신입 3년 차에 대리로 진급했습니다. 회장의 눈에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력도 있었습니다. 민우 대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우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미옥과의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 엄마를 모셔야지. 큰 집으로 이사가서 엄마 편하게 해드려야지. 민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중에는 명절에만 연락했습니다. 헤란에 깊어지는 고독. 헤라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민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짧게 끊었습니다. 헤라는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남편과 민우의 사진을 보며 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는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됐어요. 하지만 엄마는 외로워요. 헤라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헤란에게 말했습니다. 헤란 씨, 맨날 일만 하지 말고 취미 생활 좀 해요. 우리 문화센터서에 수업 같이 들어요.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헤란 씨, 이제 아들도 다 컸는데 헤란 씨 인생도 좀 살아요. 내 인생? 헤라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민우의 인생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혜라는 문화센터서의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먹을 가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습니다. 혜란 씨, 글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민우의 엄마가 아니라 박혜란으로서 그것이 혜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어느 날, 혜란은 문화센터 복도에서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품격 있는 인상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혜란의 가방에서 서예 작품이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주워서 건넸습니다. 글씨가 참 아름답네요. 아니에요. 아직 배우는 중이라. 겸손하시네요. 저도 서예를 좋아하는데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혜란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강태준, 대표이사. 저는 박혜란이라고 합니다. 혜란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서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요. 혜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차를 마시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혜란 씨는 서예를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친구 권유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서예를 좋아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강태준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혜란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드님은 뭐 하시나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아드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자랑스럽긴 한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혜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있지만 다들 바빠서 잘 못 봐요. 그래서 요즘은 제 인생을 찾고 있어요. 제 인생이요? 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사업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혜란은 그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 그게 뭘까? 그 후로 혜란과 강태준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였습니다. 혜란 씨, 오늘도 수업 있으세요? 네, 태준 씨도요? 저는 그림 수업 듣고 있어요.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하실래요? 네, 좋아요. 점점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강태준은 혜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미술관에 함께 가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혜란은 오랜만에 한 사람의 여자로 대우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우의 엄마가 아닌 박혜란으로서. 어느 날 오후 미술관 데이트? 이 그림 보세요, 혜란 씨. 인상파의 거장 모네의 작품이에요. 강태준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물에 비친 수련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모네는 빛을 그린 화가라고 불려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빛의 모습을 담았죠. 혜란은 강태준의 설명을 들으며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 얼마만인가. 지난 10년간 혜란은 단 한 번도 미술관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민우 뒷바라지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란 씨 웃으시니까 정말 아름다우세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혜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 같은 아줌마가. 아줌마라니요? 혜란 씨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혜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혜란은 자신을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민우의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민우의 세계. 민우는 미옥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옥의 부모님도 민우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민우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미옥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미옥이를 정말 소중히 생각합니다. 민우 씨 어머니도 한번 뵙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세요? 민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옥의 가족에게 소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옷, 거친 손, 소박한 말투. 미옥의 세련되고 부유한 가족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몸이 좀 안 조금 나아지시면 모시고 오겠습니다. 민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얼른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 후 한강공원 석양이 지는 한강변 해란과 강태준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란 씨,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혜란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혜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민우가 잘 되기만 바랐어요. 아드님이 아니라 혜란 씨 본인 말이에요. 혜란 씨의 꿈은 뭔가요? 제 꿈이요? 혜란은 당황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강태준이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란 씨, 이제는 혜란 씨를 위해 사셔야 해요. 아드님은 이미 다 컸잖아요. 하지만 혜란 씨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사셨어요.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혜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 씨. 강태준이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혜란 씨,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제가 혜란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태준 씨. 저는 그럴 자격이 왜 없어요? 혜란 씨는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혜란은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죽고 민우를 키우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우는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내 행복을 찾아도 되는 걸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 마음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강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란의 고민.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혜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의 프로포즈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준 씨와 함께 한다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민우에 대한 죄책감. 민우가 알면 뭐라고 할까?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혜란은 민우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민우는 너무 바빴습니다. 전화해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혜란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여보, 제가 이래도 될까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행복해져도 될까요? 다음 날 혜란은 용기를 내어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의 중인데. 아, 미안해. 그럼 나중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민우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이번 주말요? 죄송한데 미옥이 부모님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다음 주말은? 다음 주도 일정이 있어요. 엄마,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혜란은 망설였습니다.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얘기하자. 네, 엄마. 그럼 저 들어가 볼게요. 회의 시작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는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일주일 후 혜란은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 씨, 저 생각해 봤어요.
강태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혜란을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혜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태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후회 없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지금까지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민우는 이제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혜란 씨. 강태준이 혜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합니다. 혜란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불안함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그래도 되는 거야. 민우의 바쁜 일상. 민우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회사 일과 미옥과의 데이트로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것은 자꾸 미뤄졌습니다. 오빠, 우리 곧 부모님께 정식으로 결혼 승낙 받을까? 미옥이 말했습니다. 벌써? 우리 사귄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우리 30이잖아. 빨리 결혼해야지. 민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혼. 당연히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단 회장님께 정식으로 승낙부터 받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말씀드려야지. 민우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강태준의 정체. 혜란과 강태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혜란은 강태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태준이 혜란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혜란 씨, 제 사무실 구경 오실래요? 네, 좋아요. 혜란이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넓고 화려한 사무실. 벽면에는 여러 회사의 주식 증서와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 씨, 이게 다 뭐예요? 아, 제가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주주로 있는 곳도 몇 군데 있고요. 혜란이 증서들을 보다가 한 회사 이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오호그룹. 민우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태준 씨, 이 회사. 오호그룹에도 투자하셨어요? 아, 네. 오호그룹은 제가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에요. 지분이 15% 정도 됩니다. 혜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15%요? 네, 회장님 다음으로 제가 영향력이 큰 주주예요. 혜란은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강태준이 민우가 다니는 회사의 대주주라니. 태준 씨, 혹시 오호그룹 회장님 따님 아세요? 장미옥이라고. 미옥 씨요? 물론 알죠. 회장님 외동딸이잖아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혜란은 말을 흐렸습니다. 민우가 미옥과 사귄다는 사실을 강태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이 인연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민우의 결혼 준비. 한 달 후, 민우는 회장에게 정식으로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민우 군,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회장님.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좋아. 결혼 준비 시작하게. 우리 쪽에서 예식장이랑 다 준비할 테니 민우 군은 하객 명단만 정리해 주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우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꿈꾸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리지? 민우는 어머니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일단 결혼식 날짜랑 장소 정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려야겠어. 그게 낫겠어. 민우는 또다시 미뤘습니다. 혜란의 새로운 삶. 혜란은 강태준과 함께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을 줄였습니다. 중국집 일을 그만두고 보험 영업도 주 3일만 했습니다. 강태준이 경제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혜란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태준 씨, 제가 일하는 게 편해요. 평생 일해왔는데 갑자기 안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돈 때문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요. 혜란은 서예를 더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과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행. 제주도, 부산, 경주. 혜란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혜란 씨 행복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요. 혜란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민우 생각이 났습니다. 민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요즘 연락도 없네. 혜란은 민우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우도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지 말자. 민우와 미옥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급 호텔 웨딩홀 예약, 청첩장 디자인, 혼수 준비. 모든 것이 화려하고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우 오빠, 청첩장 디자인 이거 어때? 미옥이 고급스러운 청첩장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좋은데? 이걸로 하자. 그럼 하객 명단 정리해야 하는데 오빠 쪽은 몇 명이나 돼?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들 합쳐서 한 10명 정도? 어머님 쪽 친척들은?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쪽은 친척이 많지 않아. 엄마 쪽 친척 몇 분만 오실 거야. 그래? 그럼 오빠네는 70명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 응. 민우는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편했습니다. 사실 아직 어머니께 결혼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웨딩 플래너 사무실. 민우와 미옥이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의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복 맞춰 드릴 거예요. 신랑 측 어머님은요? 미옥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한복으로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양가 어머님 모시고 한복집 방문 일정 잡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민우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착잡했습니다. 엄마를 미옥이네 한복집에 모시고 가야 하나? 엄마가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쩌지? 며칠 후 민우는 미옥의 어머니를 따로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미옥의 어머니는 우아한 차림이었습니다. 민우 씨 어머님은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결혼 준비하는데 어머님들끼리 만나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게 어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요. 민우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피곤하시대요. 그러시구나. 그럼 좀 나아지시면 꼭 연락 주세요. 저도 인사드려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우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소개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옷차림, 거친 손, 소박한 말투. 미옥의 세련된 가족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만 오시면 되지. 굳이 미리 만날 필요가 있나? 민우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한편 혜라는 민우와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 잘 지내요.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그래. 건강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엄마도 건강하시죠? 응, 엄마는 건강해. 민우야,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갈게요. 그래. 알았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그럼 저 일하러 가봐야 해서요. 또 짧게 끊긴 전화. 혜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가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날 저녁 혜라는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혜란 씨, 무슨 걱정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민우 생각이 나서요. 아드님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민우가 연락이 뜸해요.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드님도 이제 30이시잖아요. 본인 일이 바쁘실 거예요. 그런가요? 제가 너무 집착하는 건가? 강태준이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란 씨는 이미 충분히 좋은 어머니셨어요. 이제는 아드님도 독립할 때가 됐고 혜란 씨도 혜란 씨 인생을 사실 때예요. 네. 태준 씨 말이 맞아요.
헤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민우는 드디어 어머니께 결혼 소식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가 아닌 직접 만나서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정말? 민우야, 오랜만이다.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해놓을게. 네, 엄마.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헤라는 너무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헤라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전, 그리고 떡볶이까지 온갖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7시 민우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민우야, 어서 와. 헤라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건강하셨어요? 응, 엄마는 건강해. 너 살 빠진 것 같은데? 밥 잘 먹고 다녀? 네, 잘 먹어요. 걱정 마세요. 둘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너 온다니까 엄마가 아침부터 준비했지.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엄마. 민우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손맛을 느꼈습니다. 역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의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무슨 일인데? 헤란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뭐? 결혼? 헤란이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네.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2년 정도 됐어요. 2년이나? 엄마는 왜 몰랐어? 죄송해요, 엄마.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헤라는 당황했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가는구나. 그래, 그 여자 어떤 사람이야?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장미옥이고 같은 회사 다녀요. 미옥이. 좋은 이름이네. 언제 엄마한테 소개시켜 줄 거야?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결혼식이 2달 후예요. 2달 후? 그럼 벌써 결혼 준비 다 한 거야? 네. 회사 일이 바빠서 빨리 진행했어요. 헤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우야, 엄마한테는 왜 미리 말 안 했어?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빴어요. 바쁜 건 알겠는데 결혼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걸 2달 전에 말하니. 헤란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뭐 어때? 내가 행복하면 됐지. 그래서 결혼식은 언제야? 3달 후 5월 3일이에요. 신라호텔에서 해요. 신라호텔? 거기 비싸지 않아? 미옥이네 쪽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미옥이네가 부자신가 보네? 민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네. 미옥이 아버지가 우리 회사 회장님이세요. 뭐? 회장님 딸이야? 헤란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런 집안 딸과. 헤란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그런 집안에 어울릴 수 있을까? 민우가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청첩장이에요. 헤란이 청첩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청첩장. 우리 아들 정말 장가 가는구나. 헤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청첩장을 보다가 헤란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청첩장 어디에도 헤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신랑 측 부모는 박민호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거 엄마 이름은 왜 안 썼어? 민우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청첩장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다른 청첩장들은 어머니 이름도 다 쓰던데 미옥이네 쪽에서 디자인한 거라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헤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민우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생각을 애써 지웠습니다. 그래,
뭐 디자인이 그런가 보네. 괜찮아. 헤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응? 뭔데? 결혼식 날 엄마 옷 좀 새로 사 입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돈 드릴거? 헤란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엄마 옷이 그렇게 창피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결혼식이 큰 행사다 보니까 엄마도 좋은 옷 입으시는 게.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헤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기분이 상한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 말이 맞아. 엄마가 새 옷 사 입어야지. 헤라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습니다. 민우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민우가 집을 나간 후 헤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47살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 낡은 옷. 나 정말 초라하구나. 헤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민우만 생각했습니다. 민우에게 좋은 옷 사주고 좋은 학원 보내느라 자신은 제일 싼 옷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우는 그런 엄마가 부끄러운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헤라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헤라는 강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 씨, 민우가 결혼한대요. 오, 정말요? 축하할 일이네요. 근데요? 신부가 장미옥이래요. 강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장미옥이요? 오호그룹 회장님 딸 말씀이세요? 네. 태준 씨가 아시는 그 미옥이 맞아요.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드님이 회장님 사위가 되시는 거네요? 네. 헤라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헤란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태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우가 저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헤라는 청첩장 이야기, 옷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태준은 헤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헤란 씨, 그건 아드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초라하니까. 헤란 씨는 초라하지 않아요. 아드님을 훌륭하게 키우신 훌륭한 어머니예요. 하지만 헤란 씨, 제 말 들어보세요. 강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결혼식 때 헤란 씨가 제일 당당하고 아름다운 어머니로 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준 씨. 그리고 사실 제가 오호그룹의 대주주잖아요. 필요하시면 제가 힘이 될 수 있어요. 헤라는 강태준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복잡했습니다. 민우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헤라는 강태준의 도움으로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헤란 씨, 오늘은 백화점 가서 예쁜 옷 하나 골라봐요. 태준 씨, 너무 비싼 건. 괜찮아요. 아드님 결혼식인데 당당하게 서셔야죠. 강태준은 헤란을 고급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명품관. 헤란은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분께 어울리는 드레스 좀 골라주시겠어요? 결혼식 참석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여러 옷을 가져왔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 고급스러운 네이비 투피스. 헤란이 옷을 입어보자 거울 속에 전혀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우세요. 직원이 감탄했습니다. 헤란 씨, 정말 멋지세요. 강태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헤란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게 나야? 그 다음은 미용실이었습니다. 고객님,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정하게. 강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분 나이에 맞게 우아하면서도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3시간 후 거울을 본 헤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염색한 머리카락, 세련된 웨이브, 은은한 메이크업. 이게
저예요? 네, 고객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 씨, 고마워요. 혜란 씨는 원래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냥 가려져 있었을 뿐이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결혼식 준비는 다 하셨어요? 응, 엄마 준비 다 했어. 한복은 맞추셨어요? 혜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한복 대신 드레스를 준비했습니다. 엄마는 한복 말고 다른 옷 입으려고. 네? 왜요? 어머니들은 다 한복 입는데 엄마가 입고 싶은 옷 입으면 안 돼? 혜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아, 네,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그리고 민우야, 엄마도 결혼식에 사람 한 분 모시고 갈게. 네? 누구요? 엄마 친구. 태준 씨라고. 남자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남자친구.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친구 한 명 데려가는 거 이상해? 그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도 1년 넘게 사귀는 사람이 있어.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엄마가 남자를 사귀신다고요? 왜? 안 돼? 엄마는 재혼하면 안 돼? 재혼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어. 너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엄마. 민우야, 엄마는 내 결혼 축하해. 너도 엄마 축하해줘. 그럼 그렇게 알고. 혜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멍하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미옥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옥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엄마가 남자를 사귀신대. 뭐? 정말? 응. 그것도 1년 넘게.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미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고?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신다는 게? 오빠, 어머님도 아직 젊으시잖아. 행복하실 권리 있지 않아? 하지만 오빠, 솔직히 말할게. 오빠 요즘 어머님한테 연락도 잘 안 하잖아. 어머님이 외로우셨을 거야.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옥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빠, 어머님 결혼식에 못 오시게 하려고 했잖아. 그게 나도 다 알아. 오빠가 어머님 부끄러워한 거. 청첩장에 어머님 이름도 안 넣고.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미안해야지. 결혼식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민우와 미옥, 양가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미옥의 부모님은 화려하고 우아했습니다. 민우는 혼자였습니다. 민우 씨 어머님은요? 미옥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셨어요. 민우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혜란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많이 편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결혼식 날은 오실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럼 결혼식 날 뵙겠네요. 리허설이 끝난 후 미옥의 아버지 회장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 군, 잠깐 얘기 좀 하세. 네, 회장님. 둘은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민우 군, 자네 어머니 말이야. 네, 회장님. 자네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던데 맞나?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보게.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회장님 가족과 어울리지 않을까봐.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우 군, 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네. 내 어머니도 평생 고생하셨지. 그런 어머니를 내가 부끄러워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회장님, 자네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해 보게. 그런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건 자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님께 잘하게. 그게 남자가 할 일이야.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혜란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야? 민우는 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세련된 헤어스타일, 은은한 메이크업, 우아한 옷차림. 엄마. 엄마 맞아요? 왜? 엄마가 이상해? 아니요. 너무 예뻐지셔서. 민우는 어머니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엄마를 부끄러워했어요. 청첩장에 엄마 이름도 안 넣고 엄마 옷도 뭐라 하고. 정말 죄송해요.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란은 놀랐습니다. 민우야, 일어나.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혜란이 민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화 안 났어. 엄마, 엄마도 생각해 봤어. 내가 왜 그랬는지. 엄마가 정말 초라했으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니야, 맞아. 엄마는 너만 생각하고 살았어. 엄마 자신은 돌보지 않았지. 그래서 정말 초라했어. 엄마. 근데 이제 엄마도 깨달았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혜란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리고 이제 엄마도 엄마 행복을 찾을 거야. 엄마. 그 남자분.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응. 태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소중히 대해주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제가 축복할게요. 고마워, 민우야. 모자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혜란은 강태준과 함께 있었습니다. 태준 씨, 내일이 민우 결혼식이에요. 네, 떨리시죠? 응. 근데 태준 씨,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씀하세요. 내일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혜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도움이요? 사실은 민우가 결혼하는 집안이 보통이 아니에요. 5호그룹 회장님 딸이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태준 씨가 그 회사의 대주주시잖아요. 강태준은 혜란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습니다. 혜란 씨, 제가 힘을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제가 당당할 수 있게. 혜란 씨는 이미 충분히 당당하세요. 강태준이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고마워요, 태준 씨.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혜란은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우아한 베이지색 원피스, 세련된 헤어스타일, 은은한 메이크업. 거울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민우 결혼하는 날이에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혜란은 남편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하지만 여보도 제가 행복하길 원하시겠죠? 강태준이 혜란을 데리러 왔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혜란 씨, 긴장하지 마세요. 오늘 주인공은 혜란 씨예요. 주인공은 민우죠. 아니요, 신랑 신부도 주인공이지만 그들을 키운 부모님도 주인공이에요. 강태준의 말에 혜란은 힘을 얻었습니다. 화려한 웨딩홀.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신랑 대기실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오셨을까? 그때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습니다. 신랑님, 어머님 오셨는데 신랑님이 나가서 모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왜요? 어머님이 혼자 안 오셨어요. 아, 남자분이랑 같이 오셨다고 했죠. 네, 근데 그 남자분이 좀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민우는 의아해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본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우아한 여인이 한 남자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완전히 변한 모습의 어머니.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는 호텔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월요일 아침
민우는 출근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 대리, 임원 회의실로 오시라는데요. 네, 임원 회의실요? 민우는 긴장하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회장과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민우군.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우 씨,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네, 회장님. 민우 씨 팀의 성과가 좋지 않더군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오른 건 실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회장님 사위이기 때문입니까? 민우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는 실력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우 씨, 당신의 승진 속도를 보십시오. 신입 3년 차의 대리. 이게 정상적입니까?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왜 당신이 승진했을까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강 회장님, 민우 군에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장 회장님. 이건 민우 씨를 위한 겁니다. 강태준이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우 씨, 당신 어머님은 당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낮에는 보험 영업, 밤에는 식당 일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참으셨죠. 왜요? 당신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기를 바라셨으니까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청첩장에 이름도 넣지 않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배제시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 사위가 됐다고 실력도 없이 승진만 바라고 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민우 앞에 놓았습니다. 민우 씨의 대리 승진건 보류하겠습니다. 네? 민우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님, 민우 씨 듣고 계십니까? 강태준의 목소리가 엄격했습니다. 실력 없이 얻은 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소중히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6개월 당신은 일반 사원으로 돌아갑니다. 현장에서 다시 배우십시오. 하지만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실력을 증명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승진입니다.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님 말씀이 맞네. 민우 군, 이건 자네를 위한 거야.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준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우 씨, 당신 어머님처럼 사십시오. 어머님은 실력으로 당신을 키우셨습니다. 당신도 실력으로 인정받으십시오. 민우는 깊게 절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민우는 집에 돌아와 미옥에게 말했습니다. 미옥아, 나 강등됐어. 뭐? 왜? 강태준 회장님이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고. 민우는 울먹였습니다. 나 정말 부끄러워. 엄마한테도 부끄럽고 나 자신한테도 부끄러워. 미옥이 민우를 안았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응. 그리고 오빠, 강태준 회장님 말씀이 맞아. 어머님처럼 실력으로 인정받아. 그래. 나 다시 시작할게. 제대로. 민우는 다짐했습니다. 6개월 후 민우의 변화. 민우는 현장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선배들에게 하나하나 배우고 고객들을 직접 만나며 영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박 사원,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요. 데이터 분석이 부족해. 네, 팀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민우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나보다 더 힘든 일을 하셨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민우는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팀장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박 사원 이제 좀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해봐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민우는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민우는 혜란을 찾아갔습니다. 한강변 고급 아파트, 강태준과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 민우예요. 민우야? 어서 와. 문이 열렸습니다. 혜란이 환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럼 엄마는 잘 지냈지. 너는? 저도 잘 지냈어요. 거실로 들어간 민우는 놀랐습니다. 넓고 밝은 거실, 한강이 보이는 전망, 우아한 인테리어.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그렇지? 태준 씨가 잘 골라주셨어. 혜란이 차를 내왔습니다. 민우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밝은 표정, 여유로운 미소, 행복해 보이는 눈빛.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엄마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못된 짓 많이 했죠? 민우야,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무시하고 제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요. 혜란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저 요즘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실력도 없으면서 자리만 바랐는지. 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이 저를 강등시키셨을 때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래? 네. 덕분에 진짜 일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민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앞으로는 제가 실력으로 인정받을게요. 엄마처럼. 모자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개월 후 민우는 현장에서 큰 성과를 냈습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을 20% 증가시켰습니다. 회사 전체가 민우의 성과를 인정했습니다. 박 사원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계약을 따냈어요? 발로 뛰었습니다. 고객을 100번 넘게 만났어요. 민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강태준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 씨, 회의실로 오십시오. 민우는 긴장하며 회의실로 갔습니다. 강태준과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 씨, 앉으시죠. 네, 회장님. 강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우 씨의 최근 3개월 성과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고객 관리와 영업 전략이 탁월했습니다. 이건 실력입니다. 민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우 씨, 이제 진짜 승진입니다. 대리로 복귀하십시오. 정말, 정말요? 네. 이번에는 실력으로 얻은 자리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 군 축하하네. 이제 진짜 우리 회사의 인재야.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 씨, 강태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님께 가서 이 소식 전하십시오. 어머님이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네, 회장님. 민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민우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엄마, 저 승진했어요. 실력으로. 혜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민우가? 네. 강태준 회장님이 제 실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혜란이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이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평생 실력으로 저를 키우셨잖아요. 저도 이제 엄마처럼 실력으로 살고 싶어요. 혜란은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가 진짜 어른이 됐어요. 1년 후 새로운 소식. 어느 일요일 오후, 혜란과 강태준의 집. 민우와 미옥이 방문했습니다.
엄마, 태준 아버님. 어서 와.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님.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희 아기 생겼어요. 혜란과 강태준이 동시에 환호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우가 아빠 되는 거야? 네, 엄마. 3개월 됐어요. 혜란이 미옥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옥 씨 축하해요. 몸조리 잘해야 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강태준도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하네, 민우 씨. 이제 진짜 가장이 되는 거야? 네, 아버님. 민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 아이는 엄마처럼 키우고 싶어요. 민우야. 엄마가 저한테 보여주신 사랑, 그 헌신, 그 희생. 저도 제 아이한테 그렇게 할게요. 혜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네? 엄마처럼 하지 마. 혜란이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만 보고 살았어. 엄마 자신은 잃어버렸지. 그러지 마. 아이를 사랑하되 너 자신도 사랑해. 미옥 씨도 사랑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게 진짜 사랑이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명심할게요. 강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혜란 씨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태준 씨 덕분이에요. 태준 씨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손주의 탄생. 혜란은 병원에서 손주를 처음 만났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할머니가 왔어. 혜란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너무 행복해서. 혜란은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자랄 거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기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혜란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민서는 어때? 민우의 민자에 서쪽서. 서쪽이요? 응. 해가 지는 서쪽. 하루가 끝나고 평화가 오는 곳. 이 아이가 평화롭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야. 민서. 좋네요. 박민서. 민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가 이름 지어주셨어. 평화롭게 자라렴. 1년 후 완전한 화해와 행복. 혜란과 강태준의 집.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우, 미옥, 그리고 돌이 된 민서. 할머니. 민서가 혜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민서. 할머니한테 와. 혜란이 민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강태준도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안아줘야지. 할아버지. 민서가 강태준에게도 안겼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엄마 정말 행복해.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행복해요. 민우야, 너도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민우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한때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민우야, 이제 그만해.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민서한테 그런 짓 안 하죠. 혜란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훌륭한 아빠가 됐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혜란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 엄마 음식은 여전히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 짱. 민서도 숟가락을 들고 먹었습니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아버님. 미옥도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태준이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표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태준 씨? 저 사업에서 은퇴하기로 했습니다. 뭐요? 왜요? 민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혜란 씨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강태준이 혜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계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진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혜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엄마, 아버님 축하드려요. 민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 네, 아버님. 제 회사 지분 일부를 민우 씨한테 물려주려고 합니다. 네? 저한테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실력으로 인정받으십시오. 그 지분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민우 씨가 노력한 대가입니다. 민우는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혜란과 강태준이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민우 가족이 따라왔습니다. 민서는 아빠 어깨에 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민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혜란과 강태준이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혜란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보고 계시죠? 우리 민우 훌륭하게 컸어요. 손주도 생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이 혜란을 껴안았습니다. 혜란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뒤에서 민우 가족도 따라옵니다. 5명의 행복한 가족.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47의 나이에 시작한 제 2번째 인생. 이제 저는 박혜란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그리고 그게 옳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지혜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